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 햇빛의 중요성까지 했었죠. 햇빛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햇빛의 생리적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이 햇빛으로 인해서 식물이 어떻게 더 잘 자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볼 거예요. 첫 번째, 광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광질은, 파장이라고 보셔도 돼요, 파장. 빛의 파장. 빛의 파장이라고 하면 요런 식으로 돼 있는 요런 파장을 말하는 거고요. 빛마다 파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파장이 다른 빛마다 이 식물한테 주는 어떤 효과가 달라요. 한번 볼게요. 파장에 따라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자, 광질은 빛의 파장을 말을 하고요. 이 자외선 있죠. 자외선 우리 많이 들어봤었죠. 자외선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이 보라색을 띠는 게 이 340 파장, 340 나노미터 파장에 있는 이 부근에 이제 보라색이 존재하는데, 이 보라색 밖에 있으면 좌회선, 그리고 이 빨간색 밖에 있으면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오존층에서 흡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외선은 먼저 말씀드리면 이 UVA부터 시작해가지고 UVB, UVC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요.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중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있어. 인체에 유해한 빛이 있어요. 인체 유해한 빛.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지구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그래서 대부분 이 오존층에서 흡수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을 넘어선 빨간색 이후 파장에,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높은 그건 이제 적외선이라고 하는데, 이 적외선 같은 애들은 이 탄산가스와 수분에 흡수돼서 마찬가지로 이제 얘네도 인체에 유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받는 빛은 이 가시광선이다. 눈에 보이는 이 가시광선을 대부분 받고, 이 가시광선은 대부분 인체에 무해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식물이 또 광합성이 이용하는 빛이 이 가시광선 빛이에요. 340 나노미터에서 760 나노미터까지. 이쪽이 보라색이고 이쪽이 빨간색입니다. 자, 다섯 번째. 화렵수림에는 파장이 긴 적색광선이 분포하고요. 침엽수림 같은 경우에는 스펙트럼이 골고루 분포하는데, 자, 이건 어떻게 보냐면 되냐면은, 자, 침엽수림 잎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뾰족뾰족 이런 숲이 있다고 봅시다. 이런 숲이 있었는데 수관이 이렇게 있고요. 밑에 자, 빛을 쏴줍니다. 빛을 쏴줘요. 빛을 쏴주는데, 자, 스펙트럼이 이렇게 오는 녀석, 이런 굉장히 많은 녀석들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녀석들이 있을 텐데,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사이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사이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이 나무 밑에도 파장이 골고루, 이 긴 파장 녀석들도 올 수 있고요. 이 짧은 파장 녀석들도 막 피해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골고루 올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화렵수 어떻습니까? 화렵수 같은 경우에는 잎이 넓적하죠. 이렇게. 네. 그래서 잎이 이런 애들이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애들 못 가고 굉장히 긴 애들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굉장히 긴 애들만 이런 식으로 피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이거는 약간 상식 같은 건데, 이 자외선 중에서 아까 UVA, UVB, UVC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저희가 혹시 UV 살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UV 살균? 자, UV 살균이 이 UVC로 하는 거예요. 이 UVC에는 미생물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UVC는 미생물이 어떤 종류건 간에 이 미생물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빛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UV 살균에 쓰이는 건 이 UVC고, 우리 햇빛 받으면 비타민 D 얻는다고 하잖아요. 비타민 D. 그게 UVB예요, B. UVB에서 나오는 게 이 비타민 D를 합성시킬 수 있다. 제가 이걸 잘못 썼어요. 비타민 D를 공급해주는 빛이 UVB다. 이렇게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고요. 자, 다음은 광도입니다. 광도. 빛의 밝기인데요. 빛의 밝기이자 빛의 세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빛의 밝기이자 빛의 세기. 자, 광도인데
우리가 맑은 날에, 아주 맑은 날, 그늘이 아예 없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광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약 10만 룩스 정도 돼요. 룩스는 단위고요. 이 10만 룩스 정도 됩니다. 10만 룩스 정도 되는데 이 10만 룩스에서 어느 정도를 사용하느냐, 적게 사용해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면 저에너지 광효과고, 조금 높은 쪽에 속한다. 조금 이 10만 룩스 중에 좀 많은 부분을 이용해야지만 효과가 나타난다 하면 고에너지 강효과입니다. 좀 많이 필요한 게 이 광합성 작용이고, 조금 덜 필요한 게 이 광주기 작용과 광주기와 이 굴광성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광이 조금만 있어도 발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광합성은 이걸로 보면은 1%인가요? 네. 어쨌든 이 1000룩스 이상 정도는 돼야지 이 광합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장입니다. 1장. 1장은 우리가 광주기라고도 하는데요. 광주기는 낮과 밤의 상대적인 길이를 말하고요. 계절의 변화 감지 등 다양한 생리적 활동의 기본이 됩니다. 우리가 여름에는 낮이 길죠. 겨울에는요, 밤이 깁니다. 네, 겨울엔 밤이 긴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밤이 긴데, 이 낮이 길어지고 밤이 길어지는 걸 식물이 어느 정도 감지를 해내거든요. 그래서 밤이 점점 만에 길어진다 라고 하면 이제 낙엽을 지게 되는 거예요. 낙엽을 지게 되고, 왜냐면 월동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이 식물의 광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낮과 밤의 길이에 따라서 낙엽이 지는 수목이 이런 튤립 나무들이 있고요. 백합나무라고도 하죠. 이 광주기가 아니라 온도에 의해서 낙엽이 지는 수목들도 있어요. 바로 아카시나무나 자작나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워진다. 점점 추워져요. 점점 추워지면은 낙엽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나무가 아카시나무나 자작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 중에서 이 부기도 문제랑 저위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부기도 문제, 저위도 문제 이거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굉장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린 딱 이것만 알아가자고요. 부기도는 낮에 해가 길다. 저위도는 낮에 해가 짧다. 자, 그러면 이 부기도에 있던 나무를 저위도에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에 해가 굉장히 길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녁 6시까지도 아주 잘 그냥 이 햇빛을 받으면서 잘 있던 애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항상 준비하던 애였는데 이 저위도로 갔습니다. 저위도 가서 똑같은 6시였는데 바로 밤이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얘는 대비도 못하고 갑자기 막 추워지는 거죠. 근데 대비도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냉해를 입는다든지 네, 이런 생리적인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생리적으로 생육이 불량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햇빛으로 인해서 수목에 어떤 생리 현상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굴광성입니다. 대표적인 어떤 생리 현상이죠. 대표적인 현상. 이 햇빛에 따라서 식물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굴광성. 햇빛을 한쪽으로 비춰주면 옥신이 햇빛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여 세포의 신장을 촉진하여 자엽초가 구부러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굴광성이라는 겁니다. 자, 햇빛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으면은 식물은 햇빛 쪽으로 자라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자라나냐면은 이 옥신이라는 생장 촉진 호르몬이 있거든요. 생장 촉진 호르몬. 이 생장 촉진 호르몬들이 점점 햇빛의 반대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햇빛의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요런 식으로 자,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쪽이 더 많이 자라고 한쪽은 잘 못 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굽겠죠.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굽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굴광성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굴광성에는 이 광색소인 크립토크롬 그리고 포토트로핀이라는 죄송합니다. 포토트로핀이라는 마찬가지로 이 광색소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광색소라는 말이 있어요. 광색소라는 말. 이 광색소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광색소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바로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호르몬이랑 광색소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둘 다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둘 다 인지의 역할을 합니다. 식물의 인지의 역할을 해요.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오감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뭐 촉감도 느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감으로 어떤 것을 인지한다고 보냐면 식물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식물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광색소랑 살기 위해서 광색소랑 이 호르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 광색소는 빛을 말 그대로 인지한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물질, 그 태양열이랑 비슷합니다. 우리 태양열 이용하는 거랑 비슷한데 이 빛이라는 성질을 실제 나무로 끌고 와가지고 나무에서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광색소인 거고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호르몬도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있을 때나 아니면 어떤 뭐 내부적인 자극, 외부적인 자극, 내부적인 자극이 있을 때 호르몬들을 보내서 어떠한 이제 생리적인 마찬가지로 이것도 생리적인 발현을 시켜서 이제 식물체한테 적합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도록 적합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둘 다 이런 인지를 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물체한테. 광색소는 뭐라고요? 네. 식물이 빛을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광색소랑 호르몬 둘 다 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단백질은 실제로 우리 기관을 이루고 있잖아요. 단백질들이 기관을 이루고 있는데 이 단백질들 정말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이 단백질들을 이제 정말 좋게 잘 생장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이 식물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녀석들입니다. 자, 오늘 이 죄송합니다. 네, 굴광성까지 마쳤고, 네, 다음 시간 굴지성 27페이지, 여기부터 한번 가보시죠.